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자, 꿈은 이루어진다. 궁극의 코로나 치료제 렌질루맙 관련 새로운 소식입니다. 방금 전편에 이어서 2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홈페이지 기사부터 볼게요. 내용이 상당히 길고요. 의미 있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같이 보실게요. 휴머니젠 렌질루맙의 단일 IND 비상 사용 승인 후 신속한 해결 및 퇴원을 보여주는 코비드19 사례 보고서 발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구글 번역기가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합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는 거예요. 휴머니젠이 발표했다, 어나운시스 했다, 코비드19 케이스 리포트를 했다. 보시면은 demonstrating 보여주다는 거죠. Rapid resolution and discharge after single IND Emergency Use Authorization of 렌질루맙. 이 렌질루맙의 이 수식어는 집어치우고요. 렌질루맙의 사례 보고서. 그러니까 빠른 어떤 해결과 디스차지는 그 퇴원을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퇴원. 렌질루맙의 빠른 효과성과 퇴원을 보여주는 어떤 그 자료를 발표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문단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사례 보고서는 저산소 혈증과 이동성의 빠른 해결과 초기 급성 과염증 창을 넘어서 렌질루맙의 잠재적 이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케이스 리포트는 데몬스트레이티드 했습니다. 빠른 치료. 어떤 거의 빠른 치료냐? 하이폭세미아. 이거는 저산소 혈증에 피에 산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산소 포화도 이렇게 엄지손가락에 끼우고 있는 거 있죠? 그걸 보면은 보통 95%에서 100%가 정상입니다. 근데 95%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걸 하이폭세미아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빌리티는 이제 환자의 어떤 움직임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And potential benefit of 렌질루맙. 잠재적인 어떤 이점, 렌질루맙의 잠재적 이점을 효과성을 보여줬다. Beyond the initial acute hyperinflammatory window. 급성 과염증성 창. 이 창이 진짜 이게 저는 해석이 안 됩니다. 이거 댓글로 좀 누가 알려주세요. 어떤 질병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검색을 못 해봤습니다. 검색을 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After 두 번째 메인 내용입니다. After 13 weeks of hospitalization, administration of 렌질루맙 resulted in rapid improvement in oxygenation and subsequent discharge. 입원 13주 후 hospitalization은 입원이죠. 입원한 지 13주 후 렌질루맙의 투여로 산소 공급이 급격히 개선되고 퇴원까지 했다. 이 내용 아주 센세이션합니다. 천천히 볼게요. 자, 휴머니젠은 사이토카인 폭풍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오늘 중요한 환자 사례 보고서를 온라인으로 게시했습니다. 렌질루맙으로 성공적으로 치료된 코비드19 관련 만성 ARDS 라는 제목의 사례 보고서는 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저도 기록을 해 놓겠습니다. 사례 보고서 이거 말고도 여러 개 있다는 뜻이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이따가 나중에. 공개된 사례는 제2형 당뇨병, 관상동맥 우회로 이식편이 있는 관상동맥 질환, 수축성 심부전, 폐기종 및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동반한
중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과거 경력이 있는 77세의 백인 남성 환자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나왔던 이 질병들 있잖아요. 제2형 당뇨병, 관상동맥 질환, 심부전, 폐기종,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이게 이 70세 환자한테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중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까지, 네, 그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자는 사스코브2 양성 반응을 보였고 코로나 확진자라는 얘기죠. 2020년 3월 코비드19로 ICU 중환자실이죠. 인센티브 케어 유닛 맞죠? 새 입원하여 호흡기 격리를 시행했습니다. 그 엄청 중환자죠. 당뇨에다가 뭐 이것저것 다 있고 나이도 77세예요. 환자는 스테로이드, 지역사회 획득 폐렴에 대한 광범위한 항생제, COPD 약화 가능성에 대한 기관지 확장제 및 아연과 함께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많이 들어본 약이 나오네요. 하이드록시 클로로킨. 환자는 지속적인 저유량 산소에서 고유량으로의 산소 요구량 증가와 결국 간헐적인 이중 수준 기도 양압으로 인해 다음 12주 동안 계속 악화되었고 그 기간 동안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이 발생했습니다. 이 호흡기 환자는 일단은 자기가 제일 중요한 건 산소 포화도예요. SpO2라고 하거든요. 혈중 산소 포화도 그 이제 손가락에 이렇게 끼고 하는 건데 뚜뚜뚜 이런 소리 나는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산소 포화도가 95% 이하로 이렇게 내려가면 몇 프로 이하로 내려가면 소리가 나게끔 하는데 대부분 병원에서는 99% 이하로 내려가면 경보음이 울리게 해놓습니다. 예, 주로 이제 건강한 환자들은 손가락에서 그 기기가 이렇게 측정 기기가 떨어져 나가거나 그 환자가 움직이면서 그러면 이제 울리는데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 혹은 아까 말한 ARDS 호흡곤란 증후군 이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95% 유지가 안 돼요. 젊은 사람들은 100% 이렇게 그냥 기본으로 찍어요. 근데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 콧줄 아시죠? 이렇게 나잘푸롱이라고 해가지고 사람 얼굴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꽂는 콧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이렇게 물 같은 게 이렇게 보글보글 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산소가 여기 직접적으로 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 코로 해서 기도로 해서 이렇게 폐까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환자분이 77세 이 백인 환자분이 저유량 산소, 그러니까 이 산소 공급기, 이 기계를 물을 이렇게 좀 넣어요. 왜냐면 그냥 공기를 하면 건조해져 가지고 여기 완전 다 흉터 생기고 긁혀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좀 넣고 하는데 분당 뭐 몇 리터, 뭐 1리터에서 뭐 몇 리터 정도 이렇게 증가를 시켰다 내렸다 이렇게 돌리면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환자 포화도가 처음에는 뭐 1리터 정도로 예를 들면 1리터 정도로 이렇게 공급을 했는데 95% 이상이 잘 유지가 됐는데 점점 이 사람이 상태가 안 좋아짐에 따라서 2리터, 3리터 뭐 이렇게 증량을 할 수 있겠죠. 나중에는 5리터를 해야 간신히 이렇게 95%를 유지를 한다. 그 뜻입니다. 저유량 산소에서 고유량으로 산소 요구량 증가. 산소를 더 많이 이렇게 공급해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eventually 결국 intermittent bilevel positive airway pressure 이중 수준 기도 양압과 그 기간 동안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이 발생했습니다. 호전이 없었다는 거죠. 계속 이렇게 더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치료로는. 다음 문단 보시겠습니다. 이거 거의 영어학원 선생님 된 것 같습니다. 느낌이. 영어를 잘 못하는데. 이번 13주차에 산소 이유를 위한 산소 이유, 여기서는 옥시전 위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산소를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아이한테 젖을 먹이다가 나중에
이렇게 떠먹이는 뭐 죽 같은 걸로 바꾸죠. 그걸 이유식이라고 하죠. 그 방법을 좀 더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걸 이유라고, 위닝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러 번의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고, 그래서 렌질루맙에 대한 긴급 일회용 IND인 휴머니젠의 휴머니얼드 항인간 과립구 대식세포 콜로니 자극인자 단일 클론 항체 약물 후보가 FDA의 승인을 받아 환자에게 투여되었습니다. 13주 동안 여러 번의 그 노력을 한 거예요. 병원에서 13주 4개월 동안 3개월 동안 했는데 호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 FDA에다가 렌질루맙을 한번 써보자, 한 번만 승인해달라, 일회용으로 승인을 좀 해달라,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FDA가 승인을 한 거죠. 아무런 약이 없으니까, 도저히 약이 없으니까. 그 또 3월달이면 초창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투여가 됐어요. 이제 엄청난 뉴스가 나옵니다. 7 days following the, 영어로 볼게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Following the administration of 렌질루맙, 렌질루맙 투여 7일 후 the patient's oxygen decreased from high flow to low flow nasal cannula. 아까 그 콧줄을 통해서 공급하는 산소의 유량이 고유량에서 저유량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the patient was able to walk outside. 환자가 걸어서 밖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of his hospital room. 그의 그 병실의 밖으로. with physical therapy.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그리고 16 days post treatment with 렌질루맙. 렌질루맙 치료를 받은 지 16일 후에 the patient was discharged from the hospital on home oxygen. 퇴원했대요. 16일 후에 퇴원했답니다. 13주 동안 약이 안 듣고 계속 악화되고 있던 환자가 렌질루맙 투여하고 16일 만에 퇴원했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같이 막 걸어서 이렇게 나갔는지는 어떤지 모르겠고 집에서 산소요법을 했다고 합니다. 홈 옥시전을 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생방송할 때는 좀 이렇게 오버를 하고 오버 리액션을 하긴 했는데 업로드 영상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백히 말씀드리지만 텔코는 저희 예측과 어떤 희망과 기대를 항상 저버리면서 갔습니다. 꼭 명심해 주십시오. 텔콘 사라고 올리는 영상이 아님을 신규 매수자분들은 명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이오 클리닉 프로시딩스에 발표된 중증 및 중증 코비드19에서 렌질루맙에 대한 별도의 사례 대조 연구는 일치하는 대조군에 비해 렌질루맙으로 치료받은 환자의 침습성 기계적 환기 및 또는 사망 위험이 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계적 침습성 기계적 환기란 말은 요양병원 가면 혹은 중환자실 가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병실에 가면 이렇게 침대에 누워만 있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눈 감고 혹은 눈 뜨고도 이렇게 누워만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시는데 코로도 줄을 하나씩 정도씩 이렇게 하고 계세요. 코로. 근데 이 코로 한 줄은 산소를 투여하는 줄이 아니고요. 이 줄은 식도를 통해서 위로 들어가요. 위로 들어가서 이유식 밥을 이렇게 이걸로 먹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중증 환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목이 있고 이렇게 누워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주의할 거는, 한번 보실 거는 이 목에 있는 꺼즈 같은 게 이렇게 대져 있을 거예요. 여기에 뭔가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옆으로 통해서 어떤 기계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인체에서 이렇게 목을 보면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오, 잘 그렸는데? 이렇게 있으면 갑자기 헷갈린다. 이렇게 관이 두 개가 있죠. 관이 두 개가 있는데 앞에 거가 식도죠. 틀렸다면 죄송합니다. 저의 지식이 뽀록나는 순간입니다. 어쨌든 뒤에 거가 기도고, 그래서 얘가 이제 위에 통해져 있고 얘가 폐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콧줄은 이렇게 식도를 통해서 위에 들어가고, 목의 뚫은 이 구멍을 통해서 기도로 들어가서 폐로, 그 관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쑥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만 이렇게 통해서 기도로 해서 폐로 직접적으로 산소가 투여되는 겁니다. 그거를 침습성 기계적 환기라고 해요. 침습이란 말은 그 피부에 이렇게, 사람 피부에 이렇게 흠집을 내고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침습성 기계적 환기, Invasive Mechanical Ventilation. 그러니까 보호자나 가족들은 진짜 보면 깜짝 놀라죠. 그 IMV나 사망의 위험이 Relative Risk of IMV and or Death, 상대적 위험이 80%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확진자가 뭐 100만 명 이러잖아요. 100만 명 중에 이 정도 이렇게 중증으로 번져 나가는 사람이 만약에 만 명이다 하면은 8,000명이 렌질루맙을 투여함으로써 이 위험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물론 뭐 80%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퍼센티지인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게 왜 크냐면요, 이 치료 비용도 어마어마하고요, 병원에 이 기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진짜 중환자실, 우리나라에서만 봐도 아산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중환자실에 병동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아세요? 100개도 아마 한 100개나 될까요? 근데 그 중에 이 기계가 또 몇 개인지는 또 모르죠. 한 몇십 개나 되겠죠. 근데 그 기계를 80%를 아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더 중한 환자들한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약만 이렇게 투여를 함으로써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그리고 렌질루맙은 진행 중인 3상 시험에서 평가되고 있으며 시험 장소 위치는 humanigen.com 코비드19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믿을만한 사이트의 정보의 출처는 humanigen.com입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내용은 다 지나갔어요. 이제 인터뷰 내용입니다. 메이오 클리닉에서 발표한 최근 사례 대조 연구는 렌질루맙이 급성 과염증 환자의 임상 결과, 산소 공급 요구 사항을 개선하고 림프구 수를 개선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땡땡땡이 말했습니다. 이 환자 사례 보고서는 렌질루맙이 산소 보충을 끊을 수 없는 환자와 여러 차례의 사전 치료에 실패하고 초기 급성 과염증 창을 벗어난 환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휴머이젠의 최고 경영자인 캐머런 듀란트 박사는 이 환자 사례는 입원한 코비드19 환자의 결과를 잠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치료제를 제공하기 위해 렌질루맙 개발 프로그램을 계속해야 한다는 우리의 시급함을 강조합니다. 코비드19의 휴머이젠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같이 humanigen.com의 코비드19 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미국 3상 잠재적 등록 연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별자 땡땡을 사용하는 clinicals.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휴머이젠 사이트 메인 사이트고요. humanigen.com, 여기에서 올라온 가장 위에 있는 두 개 기사를 살펴보셨습니다. 상당히 방송 시간이 길어졌는데 설마 녹화 안 되고 있는 건 아니네요. 네, 다행입니다. 자, 이상으로 꿈은 이루어진다, 궁극의 코로나 치료제 우리 렌질루맙에 관한 따끈따끈한 새 소식 영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